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생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잠을 못 자요.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흥분돼서 몰입도가 올라가서 그런데 문제가 잠이 안 와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가 지속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몰입을 했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중단을 시켜요. 몰입이 더 잘 된 게 아닌 거네요. 된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몰입이 돼서 몰랐을 때 처음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잘못 경험하면은 조현병까지 가고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네네. 사람들이 네네. 바쁘다, 네네. 할 일이 많다. 네네. 그래서 뭐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몰입하기에는 더더욱 힘들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핑계고 푸념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바빠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혹시 뭐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번아웃이 오고 뭐 공황장애도 오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하는 거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상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캄다운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저는 명상보다는 슬로우 싱킹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은 그러니까 명상은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명상은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슬로우 싱킹은 집중 플러스 문제 해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은 집중만 하는 거거든요. 네. 호흡에 집중하거나 문제에 집중만 하는 건데 그 시간이 간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뭐 명상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사람 봤어요? 근데 슬로우 싱킹은 그 명상 모드는 똑같아요. 그 네. 분위기는 똑같아요. 네. 분위기는 똑같은데 두뇌는 활발하게 그런 모드로 활발하게 두뇌는 작용을 해서 문제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로우 싱킹을 하면 많은 명상을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을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명상을. 근데 슬로우 싱킹은 5시간을 해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니까. 예. 문제 해결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효과 자체는 명상의 효과만큼 힐링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슬로우 싱킹하고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은 가나선하고 비슷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명상은 일종의 보통 명상 네. 집중하는 명상. 가나선은 화두를 푸는 거거든요. 화두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슬로우 싱킹은 가나선하고 비슷한데 가나선이라는 선이 있는데 그거는 집중 플러스 화두라는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 더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 슬로우 싱킹이 힐링을 주거든요. 이완된 상태에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 바쁜 현대 생활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힐링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자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 덜 바빠져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많이 하면 이제 덜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하니까 일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너 그러면은 쉬운 문제나 많이 해.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는데 내가 회사의 중요한 문제들을 막 해결을 하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나를 바쁘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제 지도 학생들도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막 문제 해결을 잘하는 애들은 자유도가 많다고 그래요. 자유도. 예.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여유롭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문제 거죠. 해결을 잘하니까 쟤는 가만 놔둬도 돼. 노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걸 다 허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해결을 잘하면 자유도가 많아져요. 그러면 더 이제 몰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선순환이 일어나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뭔가를 풀어내니까 네네.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할 문제 수 해결을 있고. 잘 못하면 자꾸 수동적으로 일이 자꾸 주어져요. 예. 천천히 생각하기. 이것도 일단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2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20분 1단계는 한 20분씩 5번 정도 네. 하루에 네. 뭐 출퇴근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뭘 해서 어쨌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그렇게 한 연속해서 20분씩 생각하는 걸 자꾸 하는 거죠. 20분 편안하게. 20분씩이라도. 편안하게.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쉬는 듯이. 네. 제가 그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생각할 시간을 줘요. 뭐 3분을 주기도 하고 5분을 주기도 하고 10분을 줘요. 수업 중에요. 예, 수업 중에 이제 앞으로 배울 거를 그 이론을 만든 사람이 고민한 거를 학생들도 한번 고민하게 이제 시간을 주거든요. 이야. 그럴 때 이제 학생들 생각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내가 생각하라고 시간을 줄 때는 내가 너희들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는 시간이다. 그럼 다 생각하는 그냥 시간은 쉬는 시간이다. 스마트폰 꺼내고 막 이러지 않나요? 아, 근데 그게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어디서 나가서 놀고 뭐 스마트폰 꺼내서 놀고 이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예, 그 편안하게.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네, 생각하라. 근데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네. 훨씬 더 생각하는 게 힘들지가 않고 재밌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천천히 생각하기. 그게 한 2시간씩 이렇게 가버리는 거네요.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20분씩 그렇게 이제 이렇게 5번을 하면 1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연속해서 한 2시간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편안하지 않으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고 그러죠. 아하. 이것도 그 몰입에 이르는 단계, 네. 5단계 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20분씩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하기 연습의 네. 일종의 첫 단계고 네.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기 네. 한 2시간씩이라도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운동 좀 말씀해 주셨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잠을 못 자요. 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지속되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머리만 쓰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흥분돼서 몰입도가 올라가서 그런데 문제가 잠이 안 와요. 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가 지속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몰입을 했는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중단을 시켜요. 그럼 그러면 그게 막 몰입이 더 잘 된 게 아닌 거네요. 이제 몰입이 된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 몰입에 대해서 몰랐을 때 네. 처음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잘못 경험하면은 조현병까지 가고요. 그게 네. 그거를 잠을 못 자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잠을 못 자서 제가 얼마 전에도 현대자동차의 강연을 저랑 같이 했던 분인데 네네네네. 어느 대학의 법대 교수신데 그분이 자기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랬대요. 네. 그냥 몇 줄 동안 고민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막 그 아이디어가 쏟아지더래요. 네.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계속 잠을 못 자서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네. 그분이 3번을 그랬대요. 3번. 네. 3번을 그랬고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교수를 했대요. 근데 그 캠퍼스 앞이 바다가 보이는 뭐 그런 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산책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산책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한 거죠. 네.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제 강연을 듣고 너무나 공감한다고 자기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 유학 시절을 일본에서 공부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도 많아요. 이제 몰입클럽의 독자들이나 뭐 이렇게 잠을 못 잤다 뭐.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본인이 무서워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만두는 게 잘한 거예요. 차라리. 예.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그게 이제 이완에 의한 집중을 하면 조금 더 낫고요. 그게 네. 이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오고 그다음에 제가 그 정신 건강에 좋은 오메가 3나 비타민 D 이제 그런 것도 복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이틀간 못 잤다 그러면 저는 중단하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하루 못 잤는데 낮에 잤어 이러면 괜찮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외에 조증이나 조현병 네네. 초기 이런 분들은 네네.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렇죠. 걸 다 풀어낼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 네. 뭔가 굉장히 그 업된 상태가 이어지는 건데 이걸 네네. 몰입이랑 착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몰입 상태랑 상당히 비슷한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몰입을 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마인드로 냉철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디파인해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몰입이 너무 생생하니까 환청, 뭐 환청이 들리고 예. 환각, 환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몰입이 돼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몰입인 거죠. 예. 소위 말하면. 그래서 통제된 몰입을 해야 되는데 도파민 과잉인 건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네. 도파민 과잉이야. 네. 그런데 하나는 통제된 거죠. 그렇게 되면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제 그 천재와 뭐는 뭐를 백지한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많은 또 천재들이 정신병을 앓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존 내쉬 그렇죠. 게임이로 뷰티풀 마인드. 예, 예. 뷰티풀 마인드라는 예, 영화. 러셀 크로우가 연기를 정말 잘했는데 네네. 그 정신분열증 네네. 너무 슈퍼 천재여서 또 정신분열증도 좀 있었던.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저는 몰입을 하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천적으로 뭐 그 유전적인 요인도 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뉴턴도 그 저기 뭐야 정신분열증 증상이 네. 이제 있었다고. 예, 그 자기 연구실을 불태웠는데 내 연구 결과를 남들이 훔쳐간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피해 망상증이거든요. 피해망상. 예,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젊었을 때 심각하게 알았고요. 그래요. 예, 뭐 버트란트, 러셀, 뭐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빈센트 반 고흐도. 그렇죠, 그렇죠. 와.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몰입도 중요하지만 최상의 컨디션,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그 건강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한 저는 운동을 반드시 해라.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적어도 30분을 해라. 숨이 차고 그냥 달리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달리는 거. 그 교수님 테니스 지금도. 예, 지금은 제가 무릎 때문에 테니스는 안 치고 네. 지금은 걷거나 뭐 이제 그런 운동을 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4단계가 두뇌 활동의 극대화. 네, 그게 네네네. 그게 조금 점프가 된 것 같아요.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4단계, 예, 4단계 그게 조금 제가 그 3단계, 그러니까 3단계가 하루 종일 생각하기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기. 그러니까 한 2시간에서 하루 종일 생각하기가 너무 약간 점프가 된 것 같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기. 네네. 네네. 네. 근데 어쨌든 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일정을 안 잡고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20분, 2시간, 그 다음이 하루 종일 생각하기고. 네, 그게 약간 점프가 있는데 뭐 5시 그 사이에 한 5시간 생각하는 것도 좀 해보고 그다가 이제 늘려나가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이완된 집중을 하고 슬로우 싱킹을 하면 이제 하루 종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걸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보내보고 이제 그런 데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몇 번 해보다가 이제 2박 3일 내가 금요일 저녁부터 퇴근하고부터 일요일 밤까지 이제 내가 시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2박 3일을 또 한 문제만 생각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교수님 같았을 경우에는 좀 뭐 그 강의가 네네. 있었을 수도 있고 회의가 네.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게 중간중간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건 주말을 얘기한 거고요. 네네. 하루 종일은.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예전에 강의가 있을 때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방학 때 했죠, 방학 때 몰입을. 네. 그러니까 7일간 생각하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방학 때. 방학이라든지 그리고 휴가라든지. 제 몰입 클럽 사람들은 휴가 때 하더라고요, 휴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네네네. 그렇죠. 중간 중간에 또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또 안 되니까. 네네네. 연휴 때, 그러니까 연휴가 길어지거나 휴가. 그 몰입 잘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추석 연휴, 구정 연휴 그때 몰입을 해요. 근데 평소에는 뭐 20분, 2시간, 뭐 5시간 이렇게 해 보다가 연휴 때 쭉 길게 그렇죠, 몰입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마지막 5단계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걸 다 깨달은 다음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몰입을 적용해서 수험 공부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해요. 가치관의 변화인데 가치관의 변화라는 건 보통은 우리가 이제 경험한 걸 믿죠. 네.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보면은 내가 친구랑 술 먹는 게 좋았다. 네.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이제 남고 있고 네네네.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다. 좋은 기억으로 남고 친구들하고 뭐 클럽을 갔다. 뭐 나이트를 갔다. 좋은 기억으로 이제 네. 남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재미있는 기억이죠. 재미가 있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몰입을 해서 특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수험 공부일수록 몰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이제 그런 걸수록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몰입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해가 가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막 이제 너무나 이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은 한 5주 이 정도 되니까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래요. 한 달 이상을 네. 몰입을 하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추구했던 그런 활동,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여행 가고 뭐 클럽에 가고 이때 얻은 즐거움의 양보다 현재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몰입해서 얻는 즐거움의 양이 더 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즐거움이 큰데 옛날에 그런 즐거움들의 부작용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 네. 이렇게 그게 뭐 모든 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어떤 반대급부가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면 돈이 드는 거고 네네네. 뭐 아하. 여러 가지 어쨌든 반대급부가 있다고요. 네.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공부는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그리고 내 미래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감을 갖는데 즐거움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간사해서 이걸 버려요. 이게 자기가 생각해 냉철하게 생각해도 더 좋은데. 아, 이쪽 즐거움이 더 크다면. 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것은 부질없는 거였다. 내가 추구하던 행복, 종래에 내가 추구하던 행복은 부질없는 거였다. 그렇게는 행복이 정복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에 몰입해가지고 얻는 즐거움의 양이 훨씬 크고 이거는 내 미래를 되게 밝게 해주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다가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했죠. 내가 돈을 벌어서 시간을 내서 내가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즐거우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런 걸 더 누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로 행복이 채워지지 그거보다 훨씬 많은 행복이 내가 해야 될 일에 몰입을 해서 얻는다는 거를 경험하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임스 베리 피터팬을 쓴 제임스 베리가 네.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아하. 근데 그 말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해서 좋아하는 일로 바꾸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러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 자체가 몰입.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행복이 성취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삶이 또 잘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을 해서 좋아하는 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리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최대가 되고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몰입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장벽을 이제 우리가 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넘는 그렇죠. 능력을 지녀야 쉽지는 된다. 않겠지만 아까 예. 등산에도 비유를 하셨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 극락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복한 네. 단계 네.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가치관도 바꾸고 네. 나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상태. 네. 오늘 저희가 황농문 교수님을 정말 잘 배웠습니다. 모시길 정말 잘했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이 지금 몰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보통 저도 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되면 지치거든요. 네. 근데 덕분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뭐 감히 몰입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덕분에 많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네. 이 오늘의 황농문 교수님의 강의 이 영상은 2배속으로 들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